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DA 컨버전, 이제 디지털 신호를 이제 아날로그 신호 혹은 컨티뉴어스 타임 신호로 만들어주는 이제 DA 컨버전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DC 컨버전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YD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다뤘었던 어떤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의 출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출력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컨티뉴어스 타임 신호로 만들어주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DC 컨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DC 컨버전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CD 컨버전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의 역으로 이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임펄스 트레인의 형태로 다시 만들어 준다라는 것인데요. 임펄스 트레인의 형태로 다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샘플링 프리퀀시의 정수배가 되는 점마다 우리가 그 임펄스를 하나씩 놓고 그 임펄스의 값을 그 샘플링된 값으로 매핑을 시켜주게 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역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XC라고 하는 컨티뉴어스 타임 신호에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서 그 임펄스마다 그 샘플링된 그 XC의 값들이 매핑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펄스의 위치가 그 그러니까 샘플링 프리퀀시의 배수가 되는 점마다 임펄스가 위치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수열로,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샘플링 주기나 이제 샘플링 프리퀀시에 대한 정보가 없어지고 단순히 그냥 수열로 나열된 형태의 지금 신호입니다. 그러면 그 신호를 다시 샘플링 주기나 아니면 샘플링 프리퀀시의 배수가 되는 위치에 놓아주는 것을 지금 여기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수열로 나열된 것을 임펄스 트레인의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고 그 과정이 결국은 샘플링 주기 혹은 샘플링 프리퀀시의 정수배가 되는 점마다 임펄스를 하나씩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임펄스의 값을 우리가 샘플링된 값으로 매핑을 시켜주면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YPT라고 하는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취하게 되면 YCT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의 출력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일련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는 것이고요. 이 그림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의 초반에 우리가 이번 학기 공부를 마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이해가 완벽히 되면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렸던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같이 보면 XCT라고 하는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입력이 있고요. 거기에 임펄스 트레인을 곱한 형태로서 지금 XPT라고 하는 일종의 샘플링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것은 이제 시간과 이제 샘플링 프리퀀시에 대한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수열의 형태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서 XD라고 하는 디지털 신호의 입력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H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종의 필터입니다. 어떤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의 프로세싱 과정을 나타내는 필터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것에 대한 아웃풋 YD가 나오면 이것을 다시 우리가 이제 YC라고 하는 컨티뉴어스 타임 신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임펄스 트레인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YPT라고 하는 신호가 나오고 거기에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취하게 되면 YCT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의 출력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XCT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가서 YCT라고 하는 출력이 나온다라고 보았을 때, HC of J 오메가라고 하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의 주파수 응답을 이 전체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전체 프로세싱 과정을 다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과정에 대한 예시로서 지금 스펙트럼 XCOJ 오메가라고 하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의 이런 삼각 펄스 형태의 스펙트럼이 입력으로 들어간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XCOT에 대한 이제 프레 트랜스폼 된 결과가 여기 있는 X의 C 오브 J 오메가이고요. 지금 보시면 오메가 M로
밴드 리미티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XPT라고 하는 신호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스펙트럼 상에서는 XP 오브 J 오메가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이제 생기는 것이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 주는 것입니다. 자,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 주고 나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오메가 S라고 하는 샘플링 프리퀀시의 배수가 되는 점마다 여기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원래 함수의 형태가 복사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오메가 S까지만 썼는데, 만약에 여기 이 오메가 S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도 그 이 오메가 S를 기준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단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지금 1이라고 하는 원래 뭐 크기가 1이라고 했다면 그것이 지금 t분의 1로 줄어드는 스케일링 되는 것만 지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오메가 S의 배수가 되는 점마다 반복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XP라고 하는 것이 지금 XD,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로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로 바뀌는 것은 지금 보시면 그 형태는 거의 유사하고요. 달라지는 것은 자, 이 프리퀀시 스케일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오메가로 표시되어 있던 것이 자, 캐피탈 오메가로 표시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오메가 S에 해당되는 점이 2파이로 옮겨지게 되죠. 자, 그 스케일만 달라진다라는 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바꿔주는 과정에서는 여기 있는 오메가 S라는 값에 혹은 이 오메가 값에 t만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샘플링 주기 t만 곱해주면 돼서, 그래서 그 관계가 캐피탈 오메가는 오메가 곱하기 t의 형태로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오메가 m 곱하기 t가 이와 같은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자, 그래서 형태와 모양은 거의 같은데 지금 이 주파수 축상에서의 이제 눈금의 위치만 달라진다라는 것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XD라는 것을 구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HD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필터 혹은 뭐 주파수 응답이 곱해지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YD라고 하는 것을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YD라고 하는, 그러니까 YD, 지금 여기 그려진 것이 지금 YD 오브 J 오메가에 대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HD와 XD의 곱으로서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HD와 XD의 값들을 각각 나타내는 것입니다. YD 오브 J 오메가는 결국 이 둘의 곱으로서, 시간 타임 도메인에서는 컨볼루션일 테니까요. 지금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이 두 개의 곱으로서 나타나지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각각 그려 놓았습니다. 각각 그려 놓은 것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HD 오브 exponential J 오메가가 이와 같은 형태의 뭐 일종의 필터라고 하겠습니다. 필터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 간의 곱이 결국은 YDO J 오메가가 되는 것이고, 자, 지금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의 표현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yp 오브 t로 이제 바꿔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했었던 것에 역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스몰 오메가였던 것을 캐피탈 오메가로 바꾸면서 t를 곱해줬었죠. 그럼 여기서는 반대로 t분의 1을 곱해주거나 t로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캐피탈 오메가 c로 표현되어 있던 것이 t분의 캐피탈 오메가 c. 자, 오메가 m에 t가 곱해져 있던 것이 오메가 m. 그리고 자, 2파이로 표현되었던 것이 지금 오메가 s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거 말고는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자, 여기서 했었던 과정에 역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우리가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취하게 되면 컷오프 프리퀀시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분의 오메가 S인 로페스 필터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컷오프 프리퀀시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은 지워지게 되고 컷오프 프리퀀시 안쪽에 있는 부분들만 남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이 로페스 필터의 지금 게인이 이득이 지금 t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원래 t분의 1이었던 것이 지금 1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만 차이가 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XCT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YCT라고 하는 출력을 내보낼 수 있는 HC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어떤 통합된
주파수 응답을 구하고 싶은 건데요. 자, 주파수 응답을 구하게 되는 경우에 결국은 지금 요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XC 오브 J 오메가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XC 오브 J 오메가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자, XD 오브 익스포넨셜 J 오메가나 XC 오브 익스포넨셜 J 오메가나 그 형태나 모양이 거의 유사합니다. 다른 것은 지금 얘는 위쪽에 있는 거는 지금 마이너스 오메가 C부터 플러스 오메가 C 사이의 구간에서 존재하는데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T분의 오메가 C부터 플러스 T분의 오메가 C까지, 즉 지금 앞에 있는 것처럼 오메가가 T분의 오메가로서 표현된 것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유념해서 지금 이제 뒤에서 다시 소식을 볼 텐데, 자, 우리가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자, YC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출력이 있습니다. 자, 컨티뉴스 타임에서 출력이죠. 물론 이제 스펙트럼이긴 하지만 컨티뉴스 타임에서 출력인 거고, 그것을 우리가 스펙트럼 상에서 봤을 때 XC 오브 J 오메가와 HC 오브 J 오메가의 곱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에 근거해서 뭐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타임 도메인에서는 컨볼루션인 것이 이제 스펙트럼 상에서는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 이것을 우리가 결국은 구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포함하는 것이 이만큼의 내용이 될 텐데,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HD 오브 익스포넨셜 J 오메가가 형태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여기에 XC 오브 J 오메가 대신에 HC 오브 J 오메가 대신에 XC 오브 J 오메가 곱하기 자, HD의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XC라고 하는 이제 컨티뉴스 타임에서 입력이 들어갔을 때 YC라고 하는 컨티뉴스 타임에서의 출력이 나오도록 만드는 HC 오브 J 오메가를 구해주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바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HD 오브 익스포넨셜 J 오메가라고 하는 디스크리트 타임에서의 지금 프로세싱과 관련된 주파수 응답을 이용해서 표현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표현을 하면 XC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YC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XC 오브 J 오메가의 HC 오브 J 오메가를 곱한 것과 같은데,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HD 오브 익스포넨셜 J 오메가,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것이 이제 HD 오브 J 오메가에 해당되는 HP 오브 J 오메가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HC 오브 J 오메가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들 간의 관계가 거의 모양은 유사하고 지금 주파수 축상에서의 그 눈금의 스케일 값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XC 오브 J 오메가 곱하기 HD 오브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의 형태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자, 오메가 대신에 자, 스몰 오메가 곱하기 t로서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HC 오브 J 오메가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HD 오브 익스포넨셜 J 오메가로 표현된 것이고요. 지금 여기 표현된 이 오메가 값은 이제 연속 시간에서의 프리퀀시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디스크리트 타임에서의 이제 프리퀀시를 우리가 스케일링 해서 이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서 지금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HC라고 하는 컨티뉴스 타임에서의 주파수 응답과 HD라고 하는 디스크리트 타임에서의 주파수 응답이 거의 유사한데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이제 스케일링만 다르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자, 나머지 것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자, 이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입력에 대한 스펙트럼과 출력에 대한 스펙트럼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입력에 대한 스펙트럼은 주어질 거고, 그리고 지금 디스크리트 타임에서의 프로세싱과 관련된 주파수 응답이 주어지겠죠. 그러면 그 주파수 응답이 주어졌을 때 그 주파수 응답을 이용해서 출력에 대한 YC라고 하는 주파수 스펙트럼을 구하는 과정은 자, XC의 HD를 곱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지금 여기 오메가 대신에
자, 오메가 t를, 캐피탈 오메가 대신에 스몰 오메가 t를 곱해준 형태로서 넣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예제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볼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게 되면, 자, 이 조건이 항상 만족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만족하게 만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이것이 그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HC of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자, 결국은 2분의 오메가 S로 밴드 리미티드 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속 시간에서의 지금 그 주파수 응답이 밴드 리미티드 되어 있을 때에만 지금 위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이 관계식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고, 자, 그 밴드 리미티드 되어 있다는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HC of J 오메가라고 하는 주파수 응답이, 자, 2분의 오메가 S로 리미티드 되어 있는 오메가 값 안에서는, 자, HD of exponential J 오메가 T의 값을 갖고 그 외의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갖는 경우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자, 지금 HD of exponential J 오메가를 따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그려져 있던 것들 중에 지금 여기 원래 XC of J 오메가 부분을 없애버리고 HD of exponential J 오메가를 표현한 것인데, 여기 1이 아니라 지금 A가 되어야 맞고요. 자, 그래서 그랬을 때 이와 같이 표현된 것이고, 자, HC of J 오메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HC of J 오메가죠. HC of J 오메가를 그려보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게 되는데, 자, 여기는 이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오메가 C였던 것이 T분의 오메가 C로 바뀌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디스크리트 타임이고 컨티뉴어스 타임이기 때문에 2파이마다 반복되는 이 형태는 지금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오메가 C가 T분의 오메가 C로 프리퀀시 스케일링이 바뀌는 것만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고, 그리고 그것을 이 조건을 이 수식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조건은, 그러니까 먼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지금 이 아래 쓰여져 있는 이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거를 배웠는데 이 일련의 과정 동안 뭐 임펄스 트레인을 곱하고 다시 임펄스 트레인 형태로 만들어주고 뭐 다시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만들어주고, 자,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진다고 하면, 자, 다 몰라도 되고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적어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해하도록 좀 노력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자, 이것과 관련된 예제들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다뤘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실제 예제를 이용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자, 컨티뉴어스 타임에서의 이제 미분 회로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입력 신호가 연속 시간 신호고, 이제 출력 신호가 연속 시간, 출력 신호 역시도 연속 시간에서 정의된 신호인데, 자, 이것을 미분하는 미분 회로의 주파수 응답은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다뤘던 것처럼 이제 J 오메가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신호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이 되겠죠. 그러면 과연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의 주파수 응답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주파수 응답을 구한 후에 그것의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는 임펄스 응답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자고 하는 것이 이번 슬라이드의 내용입니다. 자, 주파수 응답이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지금 J 오메가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디스크리트 타임에서의 주파수 응답은, 자, 단순하게 우리가 캐피탈 오메가를, 자, 오메가 t로 대신해서 넣으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시 캐피탈 오메가가 스몰 오메가에 곱하기 t니까, 자, 스몰 오메가는 t분의 오메가로서 정의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쓰여져 있는 이 스몰 오메가 대신에, 자, 이 t분의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대신 넣어주면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의 주파수 응답을 구한 것이 됩니다. 자,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자, 결론만 잘 외우고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의 이제 응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자, 지금 이 캐피탈 오메가가 이산시간에서의 주파수 신호이기 때문에, 자, 이 캐피탈 오메가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의 시간, 주파수 범위 안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제한된 범위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뭐, HC라는 것과 HD라는 것이 이렇게 변환이 가능한데, 둘 사이가 정말 같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되었듯이, 자, HC 오브 J 오메가에 해당되는 이 오메가 값이 밴드 리미티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밴드 리미티드 되어 있는 값이 얼마냐 하면, 자, 지금 이산시간 시스템에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t로 나눠준 t분의 마이너스 파이부터 t분의 파이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샘플링 프리퀀시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이 되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컷오프 프리퀀시를 두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결국은 오메가 C라는 것이 t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혹은 샘플링 프리퀀시의 절반에 해당되는 값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HD 오브 익스포넨셜 J 오메가를 구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HD 오브 N 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요. 자, HD 오브 N HD 오브 N을 구하려면 사실은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을 인버스 프레드 트랜스폼을 이용하는 방법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에 대한 인버스 프레드 트랜스폼이 뭐 많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을 우리가 인버스 프레드 트랜스폼을 이용하지 않고 주파수 응답을 이용해서 지금 인버스 프레드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임펄스 응답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을 이제 다음 예제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다뤘던 미분기 회로에 자, 이와 같은 컨티뉴어스 타임 입력을 넣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신호를 가정을 한 것이고요. 뭐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싱크 형태의 펄스를 가정한 것인데, 뭐 그 이유는 이제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이제 방금 말했듯이 이제 싱크 펄스의 형태이죠. 자, 싱크 펄스의 형태이고, 우리가 그러면 이 XC 오브 T에 대한 이제 프레 트랜스폼 결과인 XC 오브 J 오메가라는 신호를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제 구하게 되면, 자, 싱크 펄스의 프레 트랜스폼은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다루었듯이 이와 같은 사각 펄스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사각 펄스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 보시면 이것이 마이너스 t분의 파이부터 t분의 파이까지 구간에서는 1의 값을 갖고 그 외의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갖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 표현된 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이것이 오메가가 t분의 파이 구간 안에서는 이와 같은 값을 갖고 그 외의 구간에서는 이와 같은 0의 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입력 신호가 밴드 리미티드 되어 있는 신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활용 가능한 신호다라는 것 아실 수 있고요. 지금 YCT라고 하는 이제 출력은 우리가 입력 신호를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입력 신호에 대한 미분이 이와 같이 표현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신호를 직접 미분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YCT까지 구했고요. 그러면 자, 이것이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에서의 입력과 출력에 대한 것이고, 자, 이 신호의 디스크리트 타임에서의 입력과 출력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D of n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 샘플링 주기 t의 배수가 되는 점마다 그 값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XC of nt라고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t분의 1의 델타 n과 같은 값이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싱크 형태의 nt의 값을 넣게 되면, 자, n이 0인 상태에서만 t분의 1의 값이 나오고 그 외의 구간에서는 다 0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싱크 파형이 뭐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할 때, 자, 0인 경우에만 t분의 1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외의 구간에서는 t의 배수가 되는 점마다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지금 델타 함수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 그 스케일링 팩터가 t분의 1이 되는 델타 함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게 의도적으로 이제 우리가 XC of T라는 입력 신호를 이와 같은 이제 싱크 형태로 넣은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임펄스 응답을 구하고 싶은 건데, 임펄스 응답이라는 것은 이제 입력을 임펄스로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싱크 파형을 가정했었기 때문에, 자,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의 입력이 물론 t분의 1이라는 스케일링 팩터가 곱해지긴 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임펄스가 포함된 지금 입력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넣었을 때 나타나는 출력을 구하면, 우리가 임펄스 응답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일단 xd of n이라는 걸 구했고요. 그럼 yd of n이라는 것을 구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yct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yc of nt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t 대신에 nt를 넣어준 거고요. 지금 여기 구한 이 식에 t 대신에 nt를 넣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뒷부분에 있는 것은 이제 없어지게 되고 앞부분에 있는 것만 남게 되고요. 자, n equal 0일 때는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0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xd와 yd를 구했는데, 자, t분의 1 델타 n을 넣었을 때 지금 yd라는 출력이 지금 nt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그리고 0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자, 그럼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d of n의 자, t분의 1이 곱해진 형태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에 t를 한 번 더 곱해주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d of n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임펄스 응답을 구하게 되면, 자, 여기 쓰여진 것처럼, 자, n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위에서 구한 yd 값에 t를 곱한 nt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그 외 구간에서는 지금 0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뤄볼 예제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half sample delay와 관련된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샘플이 아니라 이제 half sample이라는 것은 우리가 샘플링 주기를 t로 봤을 때, 자, 이것을 우리가 한 샘플로 볼 수 있는 거고요. half sample delay는 2분의 t만큼의 딜레이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시간 t만큼의 딜레이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주퍼스 응답으로 나타내게 되면, 자, hc of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t에 해당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 주기만큼 딜레이를 시키게 되면 여기에 t 대신에 캐피털 T가 들어가면 되고, 반주기만큼 딜레이를 시키고 싶으면 여기에 2분의 t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연속시간 시스템에서는 이 값이 어떤 값을 가져도 우리가 구현이 가능한데, 자, 우리가 다루는 것이 지금 이산시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산시간 시스템에서는 사실 이제 반주기라는 그 신호가 샘플링 되지 않는 점이기 때문에 정의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연속시간에서 처리를 한 후에 다시 이산시간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될 거고요. 자, 연속시간 시스템에서의 출력 yc of t는 자, xc라고 하는 입력 신호에 자, 임의의 시간 델타만큼 딜레이 된 것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hc of j 오메가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서의 주파수 응답이 자,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델타로 정의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았을 때, 자, yc of j 오메가는 자, hc of j 오메가에 해당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델타 곱하기 입력 신호인 xc of j 오메가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루었듯이 이 hc of j 오메가라고 하는 자, hc of j 오메가라고 하는 주파수 응답이 밴드 리미티드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컷오프 프리퀀시 오메가 C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자,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델타의 값을 갖고, 자, 그 외의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갖는 것으로 지금 정의되는 그런 주파수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hc of j 오메가와 hd of exponential j 오메가를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컷오프 프리퀀시를 우리가 2분의 오메가 s로 정의하죠. 그리고 마찬가지 의미로 t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오메가 c는 마이너스 t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밴드 리미트 되어 있는 구간 안에서는 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 구간 안에서는 자, 매그니튜드도 마찬가지고 페이즈 성분도 마찬가지고 연속 시간과 이산 시간이 서로 같은 값을 갖는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HD of exponential j 오메가를 구하게 되면 지금 여기 오메가 대신에 t분의 캐피탈 오메가를 대신 넣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이제 t를 곱해주면 되니까 죄송합니다. 예, t를 곱해주면 되니까 지금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구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오메가 대신에 t분의 파이를 넣어줬기 때문에 여기 t분의 오메가 캐피탈 오메가를 넣어줬기 때문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캐피탈 오메가 델타 나누기 t로서 이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yd라고 하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의 이제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은 이와 같이 정의됩니다. 자, 출력 yd of n은 자, xd of n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지금 t분의 델타 n만큼의 딜레이가 있는 것과 같죠.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자, j 오메가의 지금 뒤에 붙은 부분만큼이 딜레이를 시켜주는 이제 시간의 양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t분의 델타만큼의 딜레이가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델타만큼 우리가 딜레이를 시키는 시스템은 지금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는 이제 샘플링 주기 t로 나누어준 t분의 델타만큼 딜레이를 시켜주는 시스템으로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의미가 이와 같은 그래프로 그려져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예제를 통해서 자, HD of n을 구하는 것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적분에 자신이 있고 인버스 프로이트 트랜스폼을 잘 할 수 있으면 자, 이것에 대한 인버스 프로이트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지금 HD of n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요. 그리고 뭐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실수를 비교적 적게 할 수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예제 7.2와 같은 형태이고요. 자, 같은 이유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c of t라고 하는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입력을 이와 같은 싱크 형태의 펄스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다루었지만 xc of j 오메가라고 하는 신호는 자, 마이너스 t분의 파이부터 t분의 파이 구간 사이에서는 1의 값을 갖고 그 외의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갖는 특징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자연스럽게 밴드 리미티드 된 신호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고요. 우리가 입력으로 넣어주게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신호를 우리가 t의 배수가 되는 점마다 샘플링 한 것이 xd of n이 되죠. 그리고 그것을 앞에서와 마찬가지 의미로 지금 t분의 1의 델타 n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xd of n이라는 것이 t분의 1의 델타 n의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xd of n을 넣어줬을 때 나타나는 출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임펄스 응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 임펄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응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yc of t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렇죠. 예, half sample delay이기 때문에 자, t 대신에 여기 있는 것처럼 t-2분의 캐피탈 T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 있는 T 대신에 그 값들을 넣어주고 정리한 것이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자, 그럼 yd of n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의 샘플링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t 대신에 지금 nt를 넣어준 것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t 대신에 n 그리고 캐피탈 T를 넣어주고 정리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되고 자, 마찬가지 의미로 우리가 yd of n이 결국은 t분의 1의 hd of n과 같은 값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양변에 캐피탈 T를 곱해주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 빠졌네요. hd of n에 해당되는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버스 프로이트 트랜스폼을 이용하지 않고 지금 구해준 임펄스 응답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 해프 샘플 딜레이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는 이제 처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연속 시간에서 하프 샘플만큼 딜레이를 시킨 후에 다시 샘플링 해주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남아있는 슬라이드가 이제 7장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7장의 슬라이드가 다 끝나면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그 내용들은 다 다루는 것이 되고, 다음 주 목요일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었던 이제 6장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7장, 4장과 5장, 7장이 기말고사 범위고요. 6장은 이제 범위에서 제외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7장을 먼저 다루고 있고 6장은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